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이제 특정한 행렬에 대해서 근데 이 행렬이 주어진 행렬이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고 행렬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곱해서 이 벡터가 어떤 스칼라에 해당하는 뭐 이게 컴플렉스가 됐든 리얼 넘버가 됐든지 간에 해당되는 벡터의 모양으로 다시 나올 때 그럴 때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x라는 벡터와 이 람다라는 값, 이 각각을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는 서로가 어떤 하나의 이렇게 쌍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페어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도 맞춰서 나오고, 그래서 바뀌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벡터가 각각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방법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a-람다이라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0벡터 형태의 이제 뭔가 모양이 나올 텐데 원하는 거는 이 x라고 하는 형태가 넌제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로 벡터가 아닌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할 때 결국 a-람다이라고 하는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서 이 a-람다이라는 n by n 행렬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x가 0이 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람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람다를 구하게 되면 이제 a-람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행렬이 나오는데 x라는 건 어떤 거냐? 이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x는 결국 보면은 a-람다이라는 행렬에다가 벡터 x를 곱해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넌제로 벡터니까 일종의 널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어떤 특정한 벡터 어떤 행렬이냐면 이런 식의 이거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특정한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특정한 아이겐벡터가 있고 또 람다2라고 하는 또 다른 디퍼런트한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아이겐벡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총 n개의 아이겐밸류가 있다. 그러면 총 n개의 아이겐벡터가 나온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아이겐벡터들 이 E1, E2라고 하는 이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간에 우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저 이제 어떤 뭐 A가 몇 차원이 됐든지 간에 A-람다이라는 행렬의 그 벡터 공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스팬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 벡터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증명하지 않았었는데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랑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n개가 있다. 그러니까 람다1, 람다2 아무튼 이 아이겐밸류들이 있는데 이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다 곱한 것. 이 프로덕트는 뭐랑 똑같으냐? 그거는 우리가 행렬 A의 디터미넌트랑 같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행렬을 바꿨을 때 나오는 피봇들, 그렇죠? 이 피봇들의 곱하기에다가 얼마나 이제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줬느냐 그거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로우 익스체인지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했다고 치면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다 곱한 거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랑 똑같다. 우리가 저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행렬 A의 트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각각에 해당하는 행렬의 대각선에 있는 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11, A12 이런 식, 22 해서 ANN에 해당하는 n개의 대각선 위치에 존재하는 행렬의 엘리먼트들을 다 더한 걸 우리가 행렬 A에 대해서 트레이스라고 정의해줘요. 근데 이 트레이스라고 정의한 이 녀석은 뭐랑 같으냐? 똑같이 모든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다 더한 거. 그래서 행렬의 트레이스랑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의 합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아이겐밸류의 성질로서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사항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냥 저 정리만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한번 저 정리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거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고 이 형태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이제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 되도록 람다 값을 구하는 건데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A-람다 i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라고 하고 이 대각선 부분에 이렇게 람다가 하나씩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22에 해당하는 대각선 엘리먼트에 이렇게 A-람다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람다 i를 쭉 써주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앞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을 써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람다가 들어가는 텀들은 전부 다 이 대각선 엘리먼트랑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트레이스라든가 저런 것들이 이제 뭔가 유도될 만한 그런 이제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항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아이겐밸류가 람다1, 람다2 이런 식으로 뭐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은데 일단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겐밸류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n/n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거 디터미넌트를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디터미넌트 이제 구한다고 상상을 하는데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코팩터를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엘리먼트에다가 이게 지금 C11이라는 코팩터 곱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A12에다가 또 C12 그래서 A1n에 C1n 이게 이제 바로 저 A-람다 i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람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되는 걸 구해서 람다1, 람다2라는 값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코팩터를 갖고 구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총 n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마치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이거는 어떤 거로부터 유도되는 거냐면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람다1 마이너스 람다, 람다2 마이너스 람다 이런 식으로 람다에 대한 다항식을 n개의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구한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저 디터미넌트 0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람다에 대한 n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생각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개하면 람다에 대한 n차식이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람다라는 녀석의 n승 플러스에 람다 1, 람다 2 해서 람다 n까지 합한 거에 람다의 n-1승 그 다음에는 람다의 n-2승인데 람다 1 곱하기 람다 2 뭐 람다 1 곱하기 람다 3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한 것들 이런 것들의 조합이 람다의 n-2승에 관련돼 있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다항식을 전개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람다에 대해서 다항식을 전개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코어팩터 갖고 디터미넌트 구하는 걸 잘 보면 지금 여기서는 람다랑 관련된 항이 첫 번째 요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A12랑 관련된 코어팩터는 얘를 또 제외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거를 아무리 전개해도 최대 람다의 n-2승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런 항들을 다 아무리 전개해봤자 이 람다라는 항에 대해서 최대 n-2승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럼 람다에 대해서 n승과 n-1승에 해당하는 기수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에서도 또 이 코팩터 C11에 대해서도 계속 이거 대각선들을 곱한 것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렬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무수히 많은 조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대각선의 엘리먼트만 곱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행에서 서로 다른 칼럼의 위치를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다 곱하면 디터미넌트의 일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모든 조합 중에 요거 하나 요거일 때만 요런 n승과 n-1승에 해당하는 항이 나와요. 그죠? 나머지는 다 n-2승이거나 그 이하예요. 그래서 이 코어팩터 중에서도 우리가 요거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항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요것만 이제 전개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라는 형태의 n승이 있고 그 다음에 A11, A12, A22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해당하는 텀들만 더한 것 요게 마이너스 람다에 n-1승이 있고 이렇게 쭉 전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는 전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람다에 대한 n승짜리 기수 n-1승에 대한 기수 비교해보면 이게 트레이스고 이게 아이겐밸류의 합이다. 그래서 두 번째 거 해당하는 우리가 트레이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할 필요 없이 n승과 관련된 항만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이 증명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 프로덕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는 요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아까 유도가 될 수 있었냐면 람다 1, 람다 2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n개의 근이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의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람다 1, 람다 2, 람다 n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디터미넌트랑 관련된 이거를 막 전개했을 때 람다에 대해서 이런 n차식으로 우리가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이퀄리티가 0이면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였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대입하느냐? 람다 대신에 0이라는 값을 넣어봅시다. 양변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다 0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람다 1 곱하기 람다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A가 아이겐밸류의 곱하기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증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람다 1, 람다 2 저렇게 람다 n이라는 근이 존재한다. 그럼 근과 기수의 관계처럼 저거를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줘야 되고, 이 다항식으로 표시된 것들에 대해서 람다에 대한 n승, 람다에 대한 n-1승 또는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 결국 트레이스와 이 디터미넌트 이 두 가지가 아이겐밸류로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저거를 다 n/n을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랑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행렬 A를 디컴포지션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번째 아이겐벡터에 대해서는 i번째 아이겐밸류와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한 거니까 요거를 A 곱하기 아이겐벡터 E1은 람다 1의 E1, 그 다음에 A 곱하기 E2는 람다 2의 E2. 그래서 이렇게 n개를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일종의 매트릭스처럼 만들었지만 하나의 칼럼 벡터고 하나의 칼럼 벡터고 이것도 칼럼 벡터고 이런 식의 칼럼 벡터로 노테이션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블랑 매트리스 연산에 의하면 S라고 하는 아이겐밸류를 이루어진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행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S라는 매트릭스는 E1, E2, EN이라고 하는 아이겐벡터들이 쭉 칼럼 벡터를 구성하는 걸 거고, 이거는 람다 1하고 아이겐벡터 하나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고, 요거는 람다 2랑 아이겐벡터 E2하고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그 아이겐벡터 E1, E2를 우리가 첫 번째 아이겐 E1은 람다 1하고 아이겐벡터는 람다 2하고 이런 식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조합을 이렇게 맞춰주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S랑 구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도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칼럼 벡터 노테이션을 이용하고 칼럼 벡터 노테이션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개념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결국 S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때 단 이 람다라고 하는 행렬은 대각선에만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들이 n개 대각선에만 존재하는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이아고널 해당하는 매트릭스로 A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중요한 거는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 서로 다 달라야만 디퍼런트한 형태의 아이겐벡터가 n개가 나올 거고, 그 서로 다른 n개의 아이겐벡터들은 인디펜던트 하니까 비로소 S의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올 때만 이렇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떤 점에서 유용하냐? 행렬을 여러 번 거듭 곱하는 A의 K승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거듭 곱해보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거듭 곱하는 걸 파워라고 하니까 매트릭스의 파워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계속 K번 반복이 되니까 그죠? 근데 결합법칙에 의해서 안에 것들끼리 먼저 S 인버스랑 S를 다 곱해서 지워주면 왼쪽 끝에 있는 S만 남고 그 중에 람다라는 것만 K번 곱해지고 S의 인버스가 또 오른쪽 끝에 곱해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A의 K승을 다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행렬 A의 아이겐밸류가 E1, E2, 아이겐밸류가 람다1, 람다2, 람다 n이면 그 행렬을 K번 거듭 곱하더라도 아이겐벡터는 바뀌지 않고 아이겐밸류만 람다1의 K승, 람다2의 K승 그렇게 거듭제곱으로만 바뀔 뿐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듭제곱과 관련된 연립방정식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5.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3절의 내용에 해당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어떤 행렬의 k번 곱하는 거랑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3절을 하는데 이건 어떤 형태냐면 어떤 k u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u라는 벡터가 어떤 k라고 하는 인덱스랑 관련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xk나 yk나 뭐 이런 식의 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u의 k 플러스 1번째에 해당하는 녀석, 그러니까 xk랑 번째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어떤 행렬에다가 uk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k번째에 해당하는 xk, yk랑 거기 어떤 2 곱하기 2 행렬에 해당하는 것, 요걸 곱했을 때 다음번이 어떠치고 이런 식의 관계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u의 k를 행렬 A의 k번의 u의 제로벡터 이렇게 이제 유도할 수가 있다. 등비수열이랑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자라는 게 5.3절입니다. 그래서 A의 K승과 관련된 거를 이제 다루는 것, 이게 5.3절의 디퍼런스 이퀘이션이고, 뭐 미리 잠시 그냥 얘기하면 5.4절은 디퍼런스가 아니라 미분방정식과 관련돼요. 물론 연립 미분방정식인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 미분이라는 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하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같은 경우 디스크리트한 이런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행렬의 K승 A의 이렇게 거듭제곱 파워인데 미분에서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느냐? 파워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 함수예요. 행렬이 지수에 들어가요. 이렇게 t는 이제 어떤 변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이다. 뭐 3 곱하기 3 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루는 게 5.4절.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미분방정식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스킵할 수는 없고 좀 천천히 우리가 이야기를 뭐 해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지수 부분에 행렬이 들어가는 거 처음 보죠, 그죠? 상당히 궁금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우리가 5.3절의 저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고등학교 때 수열이라는 거 배웠습니까? 수열? 그럼 우리 요즘에도 점화식이라는 말을 쓰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화식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또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보다 저런 상수항이 있는 거보다 그냥 어떤 이 n번째 항에 대한 관계식만 이렇게 쓰는 것, 이런 식의 점화식을 이제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이라 뭐 대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일반항에 대한 요 주어진 관계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학에서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 뭐 이제 이거는 뭐 등차 수열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니까 일반항 n번째 항에 대한 AN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문제들 많이 풀었죠, 그죠? 그럼 혹시 이런 문제도 풀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개짜리 항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PQR의 합이 1이에요. 0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죠? P랑 Q랑 R이라고 하는 3개 기수가 1, 1이어서 합하면 0이 되는 경우. 저게 합해서 0이 되면 되게 이제 특별한 형태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뭐 간단한 등비 수열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푸느냐?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여기다가 싹 이렇게 대입해주면, 그러면 P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묶일 거고, 그 다음에 Q에서 마이너스 R을 여기 R이랑 묶어버리면 넘겨가지고 R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사항이고, 개차 수열을 가지고 풀게 되면 개차 수열이 P분의 R이라고 하는 공비를 갖는 형태의 등비 수열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었던 걸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개차 수열의 첫 번째 일반항 B1, 그 다음에 저 B1인가요? A1인가요? A1? 나도. 그 다음에 이제 뭐해서 1부터 n-1번째까지 저 B에 해당하는 수열. 이거를 우리가 더해주면 AN을 구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BK라는 게 이 P분의 R이라는 녀석의 등비 수열이니까 이 P분의 R이라고 하는 거에 아마 n승꼴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면 어떤 상수항에다가 P분의 R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형태의 어떤 n승,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저런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풀어봤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푸느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아닐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다. 저런 식의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이나 신호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배우느냐? 이 AN이라는 형태의 n번째 항은 기본적으로 이 PQR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식이냐면 어떤 R1이라고 하는 알파라고 합시다. 특정한 알파의 어떤 알파1이라는 값과 알파2라는 값이 있어서 이 두 개의 n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알파1의 n승,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저런 거의 n승과 또 알파2는 또 다른 값. 저게 이제 같으면 저 앞에 이제 뭐 n이라는 값이 곱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합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저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마치 이런 형태가 벡터 공간처럼 함수 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 베이시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이 이런 모양이 하나 있거나 이런 모양이 하나 있다. 그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바로 임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C1, C2는 이제 초기값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 주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호화 시스템이나 공학 수학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선형대수에서는 이거를 이런 원리로 배우지 않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되겠지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게 이제 바로 주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목적을 우리가 이제 단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그젠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자, 피보나치라고 하는 시퀀스가 있는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자연계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f의 k 플러스 2번째, k는 이제 뭐 1, 2, 3, 4 이런 인티저인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f0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처음 값이니까 정의해주고 f1은 1이라고 정의해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뭐 f2, f3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계에 보면 무슨 뭐 나뭇잎의 개수나 무슨 꽃잎의 개수 또는 어떤 뭐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생물학적 현상들이 저 숫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뭐 저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저 수학적인 저 모델에 맞는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뭐 책으로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자연계 현상들이 생각보다 이 숫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좀 커지면 값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어떤 수열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 1000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충 1000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인지 근처라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이 피보나치 시퀀스를 이그젠플을 가지고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으로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종의 수열의 점화식 같은 하나의 디퍼런스 이퀘이션이고 얘네들을 다 모아보면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는 0이니까 이런 모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PQR 3개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합해서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느냐? 어떤 알파1의 n승, 알파2의 n승 그런 거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알파1과 우리가 알파2만 구해주면 끝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구하는 게 공학수학에서는 딱 공식이니까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선형대수니까 약간 이제 트릭을 써가지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식을 하나를 더 세워보자. 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식에다가 아무렇게나 아주 간단한 식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일종의 벡터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k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하나를 더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임의로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가해 놓고 이제 식을 어떻게 쓰느냐? u의 k라고 하는 요 벡터를 f의 k 플러스 1과 f의 k번째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을 uk라고 하는 벡터로 우리가 정의해 주면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행렬에 대한 식으로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은 fk 플러스 1이랑 fk니까 u의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죠? 요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렬을 포함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딱 바꾸면 이 연립방정식처럼 됐는데 왼쪽에 있는 벡터랑 오른쪽의 벡터가 순차적으로 K가 1, 2, 3, 4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행렬의 점화식 같은 이런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K가 0일 때부터 지금 K가 0일 때부터 존재하죠.
그러니까 K가 0이면 F0랑 F1으로 이루어진 벡터니까 K를 0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줘 가면 우리가 U의 1이라는 벡터는 A 곱하기 U0고 U의 2라는 건 A 곱하기 U1인데 이건 A 곱하기 다시 A U0니까 U0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U의 K번째에 해당하는 벡터는 뭐가 되느냐? 행렬 A의 K승의 U의 제로. 그래서 A라는 행렬에 대해서 K승 곱하기 어떤 이니셜에 해당하는 U0라는 벡터를 곱하면 K번째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표현해주면 AK승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를 K번 거듭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 행렬 A의 K번 거듭 곱해지는데 우리가 A의 K승을 단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되게끔 행렬 A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의 K승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람다의 행렬이라는 거의 K승은 다이아고널 행렬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지금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이겐벡터가 2원, 아이겐벡터가 2투라고 일단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람다1의 제곱, K승, 람다2의 K승 이런 모양이고 S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S의 인버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저 끝에 보면 UK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K번째 벡터는 이 S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 부분에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람다1의 K승, 람다2의 K승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S의 인버스랑 거기에 U0 그러니까 U0라는 거는 지금 어떤 일종의 벡터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는 요 S 인버스랑 U0를 곱하면 얘도 뭔지는 모르지만 C1, C2 같은 두 개의 어떤 칼럼 벡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C1, C2라고 써보자. 이 녀석은 S의 인버스의 U0 벡터. 요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C1, C2라는 상수 처리해놓고 요거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곱하면 여기에 C1이 붙고 여기에는 C2가 붙고 여전히 00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의 행렬에 여기 앞에는 C1에다가 람다1의 K승 0, 0 여기는 C2에 람다2의 K승 이런 행렬로 이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원이라는 아이겐벡터에 이런 값이 곱해지는 거고 2투라는 아이겐벡터에만 이게 곱해지니까 C1이라는 어떤 값에다가 람다1의 K승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2원 그 다음에 C2라는 값에다가 아이겐벡터 2투를 곱하고 그거의 K승이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2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아이겐벡터도 2차원이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피보나치 행렬과 관련돼서 람다1, 람다2, 아이겐벡터 2원, 아이겐벡터 2투만 구해주면 되겠다. 구해보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행렬 A에 해당하는 1110이었으니까 저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구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람다에 대한 간단한 2차식이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무조건 람다 1과 람다 2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이겐벡터도 구해보자. 그럼 아이겐벡터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1 마이너스 람다 1이든 람다 2든 있고 1 마이너스 람다 아이겐밸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겐벡터를 x1, x2라고 이렇게 딱 엘리먼트를 두 개를 해주면 x1, x2의 값을 우리가 서로 구하면 되는데 뭐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럼 이거 구해보면 뭐 위쪽 행 두 개 곱해서 0이 되거나 아래쪽 행 이렇게 곱해서 0이 되는데 아래쪽 행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해보면 x1 마이너스 람다의 x2 이게 0이 돼요. 그죠? 어차피 x1하고 x2가 적절한 관계만 가지면 되니까 우리가 x1을 람다 곱하기 x2라고 해주고 x2를 1이라고 해주면 얘는 람다가 되죠. 그죠?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S라고 하는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람다 1이니까 람다 1, 그 다음에는 1이라고 해주고 또는 람다 2일 때도 물론 람다 1하고 람다 2는 이제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일단 람다 1하고 람다 2라는 모양으로 저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왼쪽에 구한 요거를 여기에 적용해 주자. 그럼 C1하고 C2는 아이겐벡터의 인버스로부터 얻어진 거니까 아이겐벡터의 인버스를 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1의 인버스에다가 유재료를 곱하면 이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분의 1은 두 개 좀 빼주면 루트 5니까 요거는 루트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람다 2 1 람다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재료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유재료는 지금 F1과 F0니까 1, 0네요. 그죠? 현재 우리 이그젠플에서 여기 1, 0. 그러니까 한 번은 1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람다 2가 나오고. 그래서 C1하고 C2가 이 C1과 C2라는 값을 어떻게 구했느냐? 루트 5분의 1에 대해서 한 번은 1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 람다 2가 돼요. 이 람다 2로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다 구했습니다. C1, C2라는 값도 하나는 루트 5분의 1의 1이고 하나는 루트 5분의 1의 마이너스 람다 2라는 값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한 거를 딱 보면 C1이라는 값이 지금 루트 5분의 1이니까 뭐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람다 1이라는 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거의 K승.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가 람다 1하고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 1, 1이라는 벡터에 이런 상수값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 거는 C2인데 C2는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람다 2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값의 k승이고, 그 다음에 람다 2 1이고. 어디 뭐 이상한가요? S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분의 1에 요거랑 요거랑 바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보고, 그죠? 그래서 요거랑, 근데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는 루트 5가 될 테니까 루트 5분의 1에 U0가 1하고 제로니까 요거랑 요거면 1이고, 요거 마이너스 람다 2고. 어쨌든 대충 맞아요? 어디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람다 2? 아, 그러네.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복잡한 식이 다 정리가 되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바로 U의 K번째 해당하는 벡터니까 이 UK라고 하는 벡터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고 K니까 K에 해당하는 건 람다 2, 람다 1에 곱해진 게 아니라 1번에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이제 U의 K에 해당하는 벡터, 그거로부터 우리가 아래쪽에 해당하는 FK는 뭐가 되느냐? 루트 5분의 1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K승. 그죠? 여기 1, 여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루트 5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K승. 이렇게 두 개의 조합으로 K번째 항이 나온다. 아까 얘기한 것대로 지금 N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알파1과 알파2의 N승 모양인데 이 알파1과 알파2라고 하는 이 지수의 밑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이냐? 바로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루트가 한 2.2 정도 되니까 1-2점이면 마이너스 1.2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한 0.6 돼요. 그거를 이제 1000번째를 구하면 0.6을 여러분들이 1000번 거듭제곱하면 거의 뭐 0에 가까운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0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인티저 값에 해당하는 가장 큰 값, 그거를 구하면 대충 F1000에 해당하는 인티저 값을 우리가 얼핏 유추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를 1000번 거듭 제곱할 수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럼에도 이렇게 구했어도 아무튼 값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이퀘이션을 어떤 UK는 A에 UK-1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람다1의 K승에다가 아이겐벡터, 람다2의 K승에다가 아이겐벡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람다1, 람다2는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수열의 점화식이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다 이제 한쪽으로 몰아봅시다. 이렇게 몰아지죠. 그죠? 그러면 저거는 어떤 식이냐? 뭔지 모르는 어떤 람다의 K승의 형태의 모양으로 이 솔루션이 나온다. 근데 지금 디퍼런스가 K 플러스 K 플러스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람다1이라는 게 있고 람다2라는 게 있고 그 두 개의 K승, 이런 식의 조합으로 나오고 거기 앞에 적당한 상수 이렇게 더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수학적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람다1, 람다2를 어떻게 구하느냐? 람다의 K승이라고 솔루션을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이게 람다의 K 플러스 2승이니까
람다의 제곱에다가 람다의 k 이제 k승이 남고 여기는 k 플러스 2승이니까 람다에다가 람다의 k승 여기는 그냥 람다 k승 해주면 1이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람다의 k승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람다의 k승을 다 지워주면 람다 제곱 람다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람다라고 하는 해가 바로 이 아이겐밸류랑 똑같다. 그죠? 아까 아이겐밸류 구할 때 저기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건 바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뭐 수열이 있다. 그럼 저거 일반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어떤 람다의 n승 형태일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이 람다의 n승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람다의 n 플러스 2승의 모양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배의 람다의 n 플러스 1승이 될 것이고 여기는 람다의 n승이죠. 그죠? 그래서 람다의 n승을 다 나머지 약분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AN이라는 녀석은 한 번은 1 플러스 루트 2의 n승 또 한 번은 1 마이너스 루트 2의 n승 요거의 두 개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제 C1, C2는 A0, A1은 얼마고 A2는 얼마고 그런 값들에 의해서 우리가 C1, C2는 이제 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푸는 거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다항식을 풀어서 아이겐밸류 같은 값을 구하는 이 베이스 펑션의 근간을 구하는 저 방정식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공학 수학 시간에 또 배울 테니까. 근데 저게 미분 방정식 풀 때도 똑같다. 그래서 뭐 내년에 배우나 지금 배우나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음 5.4절에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갖고 좀 더 다뤄보자. 대신에 미분 방정식에서는 람다1의 k승이 아니라 이 람다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독특한 형태의 행렬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행렬의 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인데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활용해서 거듭 제곱 문제를 푸는 거죠.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k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떤 행렬 A에 뭐 k 플러스 1번째가 이렇게 k번째에 해당하는 거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을 때 마치 등비수열 모양이에요. 그죠? A의 n 플러스 1이 어떤 특정한 실수값의 AN 하나의 값이면 그럼 이거는 R의 n승 이런 꼴이니까 이 벡터의 모양들도 똑같이 행렬 A에 대해서 n승 꼴인데 그게 아이겐밸류에 대한 모양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비단 선형대수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적인 원리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기본이 되는 원리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책에는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그젠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이그젠플을 보기 전에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니까 약간 다른 거 하나를 좀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인데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 AX는 B라고 하는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아가지고 오버 컨스트레인드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느냐? AX는 B를 구할 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런 이퀘이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라는 형태의 인버스가 존재하게 되면 나름대로 리스트 스퀘어 입장에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해는 어떻게 나왔냐면 AX는 B라는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AX-B 이런 형태가 미니멈이 되는 과정을 뭐 프로젝션을 이용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x라는 벡터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라는 벡터에 대한 어떤 코스트 펑션, 에너지 함수라고 생각해서 이 j라고 하는 에너지 함수를 x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모든 x1, x2, 이 x라는 엘리먼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해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프로젝션으로 증명했었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풀 때 만약에 b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벡터 b가 ax는 b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0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저 솔루션 슈도 인버스라고 우리가 구하게 된 저 프로젝션 원리에 의해서 구한 솔루션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0이 돼요. 그죠? 벡터 b가 0이니까 항상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뭐 슈도 인버스라고 그래서 이 리니어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아주 아름다운 해라고 우리가 딱 배웠는데 문제는 벡터 b가 0이 되면 저 솔루션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이런 문제예요. 똑같이 오버 컨스트레인드고 미지수도 있고 근데 이 오른쪽에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것 같은 조건들이 전부 다 0인 거죠. 미지수랑 관련된 텀이 0,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슈도 인버스라는 개념으로 풀어가지고는 언제나 제로 벡터밖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b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을 얘기할 때 b가 0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냐면 non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얘기해요. 벡터 b가 0이다? 그러면 이 ax는 0이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일 때 과연 솔루션이 무엇이 되느냐?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왠지 2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아이겐밸류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보면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호모지니어스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되면 여전히 우리가 ax-0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전히. 근데 너무 이제 솔루션
x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x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이래서 이렇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줘요. 구할 수 있는 x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x를 우리가 크기가 1이 되도록, 길이가 1이 되도록 제한을 주자. 뭐 꼭 1이라고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1이라고 일단 제한을 줍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x라는 칼럼 벡터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써보면 x의 트랜스포즈에 요거를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조건인데 x 벡터의 크기가 길이가 1이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나름대로 인투이션을 발휘해서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문제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어떤 x를 곱했을 때 어떤 람다에다가 이게 A 트랜스포즈 A라는 이 행렬 자체의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의 조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A 하나만 있든 A 트랜스포즈 A가 있든 어차피 쟤도 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얘는 A가 이런 모양이라 하더라도 A 트랜스포즈는 또 이렇게 곱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짧은 길이에 해당하는 이런 정사각 행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문제를 n by n이라고 하는 스퀘어 매트릭스 구조에서 항상 다뤄왔는데 아이겐벡터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녀석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이렇게 가정해주면 그걸 여기다가 넣어봐요. 그러면 X 트랜스포즈에 우리가 저거 좀 미니마이제이션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X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이렇게 해주고 얘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상수값이니까 X 트랜스포즈 X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X의 크기는 편의상 1이나 2나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컨스턴트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압니다. 그러니까 요런 녀석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 A의 어떤 아이겐밸류가 이제 요런 값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미니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겐밸류가 미니멈이 되면 되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람다1, 람다2 n개의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미니멈이 되는 아이겐밸류가 요 에러 값이고 그 미니멈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그게 바로 솔루션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말로 해주면 한국말? 여전히 한국말 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요거의 미니멈 아이겐밸류 미니멈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두 가지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을 스퀘어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그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 얘는 AX의 제곱이니까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이거는 포지티브한 값이에요. 0이 되지 않는 한. 포지티브한 값인데 그 포지티브한 값이 쭉 어떻게 돼요? 이렇게 람다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떤 행렬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이런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어떤 행렬에 대해서든지 간에 아이겐밸류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0이 되면 0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닌 것들은 네거티브 넘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저렇게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 곱한기 형태에 대해서는 아이겐밸류가 언제나 또 포지티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포지티브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 선형대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행렬 디컴포지션을 이제 정리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저와 같이 아이겐밸류랑 관련이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저런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에서의 아이겐밸류는 포지티브하다.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0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포지티브 넘버로 나온다. 이런 걸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 처리할 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좀 더 뭐 이것저것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뜬금없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유도됐던 건 아니고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해줘야 되는데 솔루션 X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이제 우리가 이거 constraint라고 하는데 영어로 쓰면 먼저 이런 말들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런 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줘보자. 그러니까 뭔가 미니마이제이션 해주고자 하는 함수는 있는데 x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이 미지수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공학이든 많은 이 수학적인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함수식에 그 변수에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합 조인트 해가지고 하나의 미지수, 그러니까 하나의 식으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퀄리티가 0이 되게 만들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컨스트레인트하고 이 미니마이제이션 해줘야 되는 두 개의 식을 하나로 묶어줘요. 더해주는 식으로. 근데 아무렇게나 묶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만병통치약 같은 이런 람다라고 하는 상수값을 하나를, 이제 여기서는 변수인데 하나의 변수값을 곱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만든 사람 이름을 써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래요. 라그랑지 또는 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싶은 게 x였는데 미지수 벡터, 거기에 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떤 컨스트레인트랑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식이랑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을 통합된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 통합된 하나의 식을 우리가 이제 x라는 미지수, 그럼 저렇게 추가시킨 람다라고 하는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각각의 변수처럼 다루고 해주면 통합된 솔루션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형대수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기억해 주기 바라고,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 J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어쨌든 제곱한 함수들의 합이니까 미니멈이 되는 건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0으로 수렴해 가는 것. 또 마찬가지로 J에 대해서 람다로 미분해서도 똑같이 0이 되도록 솔루션을 구해줘요. 이렇게 딱 하면 어떤 해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관계식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아이겐밸류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요것만 이렇게 떼내가지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듯이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X에 어떠한 더 복잡한 조건을 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이상한 또 행렬 하나가 또 붙는데 뭐 그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뭐
B가 붙고 B가 붙고 뭐 이렇게 B 트랜스포즈도 붙고 뭐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이런 조건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우리가 조인트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솔루션이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모양이랑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학자들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해는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로 아이겐벡터로 디파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에러는 미니멈 아이겐밸류고 그때 대응하는 미니멈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넌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그 녀석이 바로 이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스트 스퀘어랑 관련돼서도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미분방정식도 배울 거고 미분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선형대수 방법으로 푸는 걸 또 배울 건데 그거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6.2절, 6.3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조금 이제 행렬의 복잡한 조건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